네, 그 상황형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이를 폭행한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생기유지 문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현장에 출동했더니 남편이 아이를 때리고 있어요. 근데 아내는 생기 문제 때문에 그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 사실은 뭐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 범죄 및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은 여러분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아시잖아요? 반의사불벌죄가 되기 때문에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죠, 결론. 결론. 여기서는 뭐 요 보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오탈자가 났는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불원에 관계없이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도 좋습니다. 의견. 결론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사건의 경중, 본론에서는 여기는 좀 잘못 들어가 있는데, 결론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면 어떻게 돼요? 이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되지만, 폭행치상이나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죠? 때문에 처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폭행의 정도에 따라서는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생계유지의 문제라면 어떻게 돼요? 생계유지 문제라면 어떤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차상이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죠? 4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네. 피의자의 공범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한 명은 잡혔다는 거죠. 그런데 수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공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의사실 공표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우리 국민이 알 권리도 있기 때문에 친한 기자가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수사 과정을 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결론.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중하게 수사 발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겠다. 결론. 이유. 첫 번째는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가 있다. 두 번째, 사회적으로는 여론몰이에 따라서 수사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국가적으로는 피의자의 정보 보호도 국가의 책무라고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어떤 국가적인 책무도 있다라는 것들. 이유. 마지막으로 강조. 아무리 친한 사이를 하더라도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된다. 공적 업무를 사적인 관계와 연관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강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 읽어보실래요? 상관이 작성한 보고서와 내가 작성한 보고서가 내용이 달라요. 내지는 어떤 방향이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작성한 보고서가 옳다고 생각돼. 나는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 객관적인 자료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습니다. 행동, 결론 행동. 첫 번째 분석하겠습니다. 상관은 경험이 많은데 여러 가지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라든가 현황, 통계, 수치 이런 걸 바탕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관과 허심탄회하게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보완하겠습니다. 100% 상관의 의견을 수용하기 것 내지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사의 의견의 장점과 제 의견의 장점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행동. 만약에 하나 보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 행동, 보완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보완 하나 더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떻게 돼요? 상사의 보고서와 내가 쓴 보고서가 어떤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서로 조율하는 거, 그리고 평소에 소통을 강화하는 거, 또 내지는 상사가 어떻게 보고서를 잘 쓸 수 있도록 내가 잘 보필해서 자료에 대한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보완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사를 잘 보필하고 자료를 평소에 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14번 보세요. 사실은 우리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경찰 내에서도 성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매스컴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죠. 성범죄. 경찰 상호 간의 성범죄도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군 내에서의 성범죄가 많이 나왔잖아요. 경찰 내부에서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봐라. 결론. 가중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만약 공직자로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면 세 가지의 책임을 지는 건 아세요? 세 가지? 여러분들 뭐예요? 형사 책임, 민사 책임, 또 하나 뭐예요? 행정 책임이죠. 하나는 형사 책임, 하나는 민사 책임, 하나는 행정 책임. 여러분들이 성범죄의 가해자였다 하면 어떻게? 형사 책임으로 뭐예요? 형법이나 성폭력 범죄 처벌하는 특례법, 형사 책임을 지겠죠? 두 번째, 민사 책임은 뭘 지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손해배상 액수는 뭐 합의라든가 이게 다른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민사 책임. 세 번째는 뭐예요? 행정상 책임이 있는 거죠. 행정상 책임이 뭐예요? 징계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징계 책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에 이르는 행정상 징계 책임을 부담합니다. 세 가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중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저는 더 가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형사 행정상 책임이 가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두 번째, 사회적으로는 경찰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세 번째는 국가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줘야 하는 국가적인 책무를 포기하는 꼴이 되는 거다 해서 훨씬 더 가중해서 처벌해야 된다. 경찰의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 결론, 이유, 세 번째, 하나 더 느낀 점이라든가 보완책을 하나 더 제시한다면 어떻게 해요? 보완책을 제시한다면 저 역시 앞으로 공직사회에 들어가서 훨씬 더 저 자신에게 엄격한 공직자가 되겠다. 엄격한 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한 공직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보완책을 제시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늘 보완책은 재발 방지라든가 나의 다짐을 말씀해 주세요. 22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면접장에 가시기 전에 최근 시사 이슈 중에 경찰과 관련된 것들은 싹 다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경찰 관련된 것들은 싹 다 보시고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거 다 보셔야 돼요. 최근에 한 6개월 정도에 나와 있던 것들은 다 보시고 본인의 생각을 가다듬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 중에 잘한 것과 잘못된 것, 뭐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가족을 찾아준 거, 잘한 거, 첫째, 둘째, 셋째, 잘못된 거, 뇌물 사건으로 뇌물 받고 절도 사건을 덮어준 경찰관 행동, 잘못된 거,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잘못된 이유죠. 공정성, 중립성, 국민의 피해. 거기서 하나 더 한다면 뭐예요? 느낀 점이라든가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잘한 거, 잘못한 거. 세 번째는 뭐 개선책이라든가 느낀 점이라든가 하나 더 하면 좋겠습니다. 개선책이나 느낀 점은 어떻게 돼요? 재발 방지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본인의 각오. 26번 볼까요? 읽어보세요. 학교 내 흡연구역 설치. 귀하가 전담 경찰관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이렇게 사실 흡연구역 설치가 장단점이 있는 거죠. 양성화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이것을 권장하는 꼴이 되는 거고 또 약간의 장점이라면은 어떤 우범화 우려를 조금 더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단점도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흡연구역 설치에 반대합니다. 어떤 결론 반대합니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첫 번째는 어떻게 돼? 순찰을 통해서 흡연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재하겠다. 두 번째는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친근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흡연의 단점을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겠다. 세 번째는 대안을 위해서 축구나 농구 등 건전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추천하겠다. 보완으로는 향후에도 흡연 예방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들과 훨씬 더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것들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34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거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의 문제입니다. 선약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상사가 급한 업무를 시켜요. 꼭 여러분들 직장에 가시면 퇴근할 때쯤 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갈등을 주죠. 퇴근할 즈음 보면 일 시켜가지고 어떤 재촉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급한 업무 처리를 우선하겠습니다. 결론.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선약, 그 업무의 시급성이 있을 거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일 것이다.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우선하는 것이 저 개인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개인적 선공사의 정신. 조직 발전이 우선이다. 개인의 어떤 약간의 희생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보완. 문제는 뭐예요? 이런 거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상사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그런 어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분, 또 업무 외적인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사정을 잘 말씀드려서 재발하지 않도록 또 업무의 시간이라든가 어떤 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해와 설득, 양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적으로. 결론, 이유, 1, 2, 3, 보완. 38번 볼까요?
청년 실업의 원인 이런 것들은 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업의 원인, 해결책, 강조하는 원인은 첫 번째, 한번 경기 침체.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경기가 침체됐죠. 첫 번째, 가로를 써가지고요. 경기 침체. 두 번째는 어떤 그 기술 발전이라든가 첫 번째는 경기 침체, 두 번째는 기술 발전. 좋죠? 가로를 쳐가지고 핵심 단어를 써주면 더 좋겠어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훨씬 더 일자리가 감소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술 발전, IT 기술, 플랫폼 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화 내지는 전산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더욱 감소한다. 그러면 해결 방안은 뭐예요? 해결 방안은 일자리 창출. 첫 번째, 취업과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취업과 창업. 두 번째는 구직지원금, 가로해가지고 구직지원금. 일자리를 알아보는 적극적인 청년들을 위해서는 구직지원금을 통해서 독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청년 통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이중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칭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강조. 그 경제적 여건을 지원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 즉 창업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본인의 생각,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2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정책에 대한 것들은 집단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데 세대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일자리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고 하죠. 노동 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 특히 지금 연금 수령 수급 시기가 65세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퇴직 연령인 60세에서 점진적으로 퇴직 연령을 65세로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순간 신규 인력 채용은 거의 문을 닫는다고 봐야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어떻게 일자리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 첫 번째 상황 공유, 첫째 저출산이라고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 대한 그 청년과 노년에 대한 공유, 현재 상황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인식 공유. 두 번째 공감대 형성. 그 정년 연장의 필요성 내지는 임금 피크제에 대한 보완책 내지는 소득 보장, 최저임금 향상으로 인한 소득 보장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공감대. 서로의 입장에 대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노인은 청년에 대해서, 청년은 노인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심하잖아요. 또 하나, 지금 노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어떤 연금 수령 시기가 지금 늦춰짐으로 인해서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5년간. 이런 문제에 대한 소득 공백에 대한 해소책이 필요합니다. 서로 세대 간의 공감대, 인식에 대한 상호 간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해. 그래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나눔이 필요하다. 세대별로 노인 일자리는 노인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 나눔이 필요하고 아울러 파트타임, 안식연재, 반일근무 같은 일자리 나눔의 방식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임금 피크제도 만들어서 일자리를 나눌 필요가 있다. 또 아울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 간 공유와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이해와 공감의 확산 분위기, 언론, 드라마, 방송을 통해서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우리 사회의 그 거시적인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45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상사의 부당한 지시
이거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동안 그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늘 닥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부당한 지시는 뭐예요? 행동강령 위반의 문제입니다. 행동강령의 문제야. 위반의 문제. 그래서 행동강령 위반 시 거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직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경찰관 행동강령이 있고, 그래서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성격을 띠냐면은 시행령 정도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어때? 법규잖아요. 법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죠. 행동강령 위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 이는 부당한 지시라고 하면은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고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계속 강요한다면 어떻게 돼요? 강요한다면 그 상사에게 어떤 그 기관장에게 첫 번째는 상사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시를 내린다면 행동강령 책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시면 누구냐 하면 주로 기관장이 행동강령 책임관입니다. 그래서 기관장,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동강령 책임관이 이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행동강령 책임관이 이 문제를 검토해 봅니다. 그래서 위법 부당한 거라고 여겨지면 그 당의 상사에게 상사의 위법 부당한 명령을 취소시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본인 스스로는 약간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상사하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직무 배제 내지는 다른 직위로 전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 어떤 경우라도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게 공무원의 업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부당한 업무 지시는 따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강조.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공직관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